이재명 정부의 첫 부동산 대책이 나왔습니다. 6월 27일 가계부채 관리 방안. 이름에서 느껴지듯이 대출에 대한 규제가 나왔습니다. 금융권의 대출 축소, 그 다음에 정책 대출 축소, 이 축으로 해서 어떻게 뻗어나가는지 끝까지 영상 시청하시면 여러분들의 대출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해야 되는지 알 수 있을 겁니다. 그 전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해주세요. 먼저 적용이 제외되는 분부터 할게요. 나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너무 많아서 6월 28일 시행 이전에 주택 매매와 전세 계약을 체결한 차주, 그러니까 대출을 내는 사람이 차주거든요. 그래서 6월 28일 전까지 매매 계약을 해야 됩니다. 근데 계약 중에서는 가계약금은 안 되고요. 정확하게 계약서를 써야 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부동산 필증에서 6월 28일이 계약하는 날이면 안 되고요. 6월 27일 전에만 가능하다라는 거 꼭 기억하시고요. 그리고 전세 대출도 규제가 있습니다. 이따 전세 대출 규제 들어보시면 내가 이거 대출을 낼 수 있는지 없는지 알 수 있는데 전세 계약도 6월 28일 이전에 계약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약서를 작성해야 되고 계약금이 다 들어가야지만 그 사람은 제외가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제외되는 사람이 대출 신청 접수가 완료된 차주입니다. 그만큼 대출에 신청을 한 사람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면제를 해주는 거죠. 두 번째로는 만약 걱정하시는 분이 있는데 청약에 당첨되면 입주자 모집 공고일 기준이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무순위 청약으로 나온 거가 이제 입주자 모집 공고가 나왔는데 뭐 선착순 접수라든지 이러면은 약간 어떤 일정이 조금 다르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무순위 접수라든지 선착순 접수도 기존의 입주자 모집 공고일 기준이다라고 하면 또 적용에 제외가 되겠죠. 이런 소식은요 계속해서 보완이 나오거든요. 제가 댓글에 계속 보완이 나오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정확하게 이제 나온 공문을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규제 공통사항을 한번 보겠는데요. 6월 28일부터 시행이 됩니다. 첫 번째, 수도권 주담대 대출 만기가 30년으로 제한됐습니다. 사실 지금 30년으로 된 상품도 많은데 40년하고 30년하고 무슨 차이냐고 하면은요. DSR이 차이가 나거든요. 30년 동안 갚을 거 40년에 갚으면 DSR이 낮아지는 효과가 있는데 30년이면 높은 효과가 보이는 거죠. 그래서 30년 되면 DSR이 안 맞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소득 대비 대출을 조금 낸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수도권 전세대출 소유권 이전에 전세대출이 전면 금지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매도자와 매수자가 있는데 매수자가 갭 투자를 하기 위해서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여서 그 돈으로 잔금을 치는데 그 세입자가 전세자금 대출을 받지 못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작년에 이런 일이 있어서 갑자기 갭 투자 금지 전세 대출이라고 해서 정말 난리가 났었거든요. 그래서 온 은행이 다 전면 금지가 됐기 때문에 갭 투자로, 그러니까 전세입자를 받아서 잔금을 치는 사람은 안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세대출 보증 비율이 축소됐는데요. 90%까지 됐는데 80%죠. 이 두 가지로 무슨 원인이 생길까, 이런 원인으로 무슨 결과가 될까라고 생각하면 전세값이 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잔금이 임박한 것들은 또 전세를 또 내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전세대출 금지가 됐기 때문에 전세대출을 안 받는 세입자를 찾아야 되는데 그게 쉽지만은 않거든요. 그래서 전세값이 한 번은 요동치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90%에서 80%라면 전세를 들어가려고 했던 세입자 같은 경우는 월세로 또 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보증금이 더 많이 필요하기 때문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구입 자금이 줄어들어요. 확 줄어들어요. 예전에 집값이 15억 이상일 때 대출이 0이었거든요. LTV가 0인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는 안 되고
6억까지 제한입니다. 원베일리를 사도 6억, 수도권의 아파트를 사도 6억, 지방 아파트를 사도 6억까지 된다라는 거죠. 기존의 LTV 안에서만 되는 거죠. 제가 계산을 해봤더니 한 9억 언더의 집, 그러니까 8억 5천 정도 같은 경우 70% 대출 받으면 6억 정도 되거든요. 그 집 같은 경우는 영향이 없고요. 그 이상의 집 같은 경우에는 대출의 총량이 줄어들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출을 낼 때는 집값 대비 내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소득 대비 내는 게 있어서 그 엔도 조건에서 낮은 금액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모두 일률적으로 6억 이하로만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데요. 구입자금 대출 진행 시 6개월 내에 전입 의무가 부과된다. 예전에 이게 있었거든요. 전입 조건이 있었는데 6개월 내에 전입을 해야 된다는 거가 중요한 거죠. 그래서 만약에 대출을 내면 반드시 입주를 해야 된다는 거죠. 앞에 보면은 전세입자가 대출을 못 받기 때문에 사실 내가 대출을 내서 집을 산다면 입주까지 고려하셔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지금 토어제가 그런 건데 대출도 이제 토어제라는 기본적인 것이 깔고 갔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생애 최초 대출 LTV가 감소가 됐는데요. 80%에서 70%까지 줄어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생애 최초로 후순위 대출을 하는 분이 많았는데 지금 보면은 앞에 6개월 내에 전입 의무 부과가 있기 때문에 이제 후순위 조건으로 생애 최초 대출은 안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이제 무주택자 같이 LTV 70%야 동일하게 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1주택자 같은 경우는 집을 살 때 6개월 내에 처분 조건이 다시 생겼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무주택자하고 동일하게 LTV 적용하니까 비규제 지역은 70%가 적용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디테일한 거 여러분 잘 못하시죠? 이번에 제가 이런 거에 관련된 무료 강의를 진행합니다. 고정 댓글 링크 따라오시면 돼요. 그리고 생활안전자금 대출이 있는데요. 1주택자 추가 자금 대출은 1억 원으로 제한이 됐고요. 다주택자는 자기담보권 대출 진행이 불가합니다. 단 지방은 제외해줬네요. 원래 다주택자는 대출 내기가 조금 어려웠어요. 왜냐하면 DSR 소득 조건이 있기 때문에 사실 힘들었는데 이 부분에서 더 힘들어질 것 같고요. 1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집으로 추가 자금 대출은 1억 원으로 제한이 됐다. 하지만 자기 집을 팔고 이제 6개월 내 처분하면은 무주택자와 동일하게 LTV 적용, 그 새로 산 집에 70%로 적용받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또 하나 신용대출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조금 자기 연봉 대비 조금 많이 나왔는데요. 차주의 연소득 이내로 제한됐다. 여기서 차주라는 말은 다시 해서 대출을 내는 사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대출을 내는 사람은 연소득 이내의 제한이니까 만약에 연봉이 1억이면 1억까지 신용대출이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또 줄어들었기 때문에 신용대출 같은 경우에는 소득 내에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조금 안 나온 것들이 있거든요. 1주택자 전세 퇴거 자금이라든지 대안대출은 가능할 것으로 보이지만 확인이 필요하고요. 2주택자는 대안대출은 가능할 듯 하지만 확인이 또 필요합니다. 계속해서 보완이 나올 거예요. 제가 그 부분은 댓글에서 계속 알려드릴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진짜 알고 싶으면 제 무료 강의 참여하셔서 요거에 대해서 또 어떻게 보면 틈새 시장도 보이거든요. 다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제한이 되고 안 좋고 그런 거는 아닙니다. 무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뭐 규제가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시고요. 다음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